자, 이번 영상에서는 6장 6절 함수근사 또는 부제목으로 풀이의 급수라고 되어 있네요. 네, 함수근사. 저희가 6장 5절에서도 함수근사를 해봤죠. 그게 어떤 리그레이션이나 피팅을 해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로 주어진 그 n개의 유한개의 점들을 찍어서 그 유한개의 점들에 가장 잘 피팅이 되는 함수식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나름 함수 근사죠. 근데 지금은 6장 6절에서는 또 어떤 함수 근사냐? 이번에는 아예 그 관찰에 의한 데이터가 아니라 아예 수식으로 함수 자체를 주어져 있고요. 근데 그 함수가 저희가 다루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형태의 함수라면, 만약에 막 굉장히 복잡한 미분도 어렵고 적분도 어렵고 막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좀 단순한 형태의 함수들로 근사함수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이런 수치적인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니까 주어진 함수를 좀 간단하고 다루기 편한 함수로 근사를 해보자. 근데 근사도 최적 근사를 해보자 라는 게 이번 절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함수를 다른 함수로 근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어디냐면 저희 미분적분학에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 채널에 미분적분학 채널에 10장 10절 영상을 찾아가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테일러 다항식과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자세한 건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테일러 다항식, 테일러 급수를 잠깐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나중에 나올 풀이의 급수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일러 급수의 얘가 여기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x분의 1이라는 이런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의 무한한 급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x분의 1이라는 거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해 나가면 요 급수가 나중에는 요 함수에 수렴하게 되죠. 그죠? 그랬고, 그런 게 이제 테일러 급수 하나의 예였고, 또 다른 테일러 급수에는 지수함수, 엑스포넨셜 함수라는 거는 1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x,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n 팩토리얼 분의 x의 n 제곱, 요 오른쪽에도 다 다항식의 항들이잖아요. 상수항 1창, 2창 요런 다항식의 표현으로 엑스포넨셜 함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무한히 이제 더해 나가면 결국 급수니까 그 급수의 극한은 엑스포넨셜 함수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테일러 급수의 얘들인 또 많은 테일러 급수 있죠. 삼각함수의 테일러 급수도 있고 로그 함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두 개만 예를 한번 보고요.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n번째 n 팩토리얼 분의 x n이라는 거는, 이거는 왼쪽에 보시듯이 엑스포넨셜 함수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무한히 더하는 게 아니고 유한개의 항만 0부터 n항까지 k 팩토리얼의 x의 k,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x제곱 더하기 해서 n 팩토리얼 분의 xn 딱 유한개만 더하게 되면, 그러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완전히 같지는 않고 거의 근접을 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고 근사가 됩니다.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의 근사 함수가 되죠. 예, 이게 왼쪽에서는 이게 테일러 급수였지만 이제 여기서는 테일러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이고 나름 다항 함수죠. 그죠? n차 다항
함수로 엑스포넨셜 함수를 근사시킨 겁니다. 근사함수.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저희가 나름 테일러 다항식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근사를, 아주 좋은 근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n차 다항식까지 얻을 필요 없고, 우리 보통 공학에서는 뭐 2차나 3차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히 엑스포넨셜 함수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오차가 굉장히 작아지죠. 네. 그래서 좀 시간과 노력과 그런 걸 줄일 수가 있죠.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나는 2차 항까지만 이렇게 근사 함수로 취하겠다. 그러면 엑스포넨셜 함수의 테일러, 2차 테일러 다항식인데 요거는 엑스포넨셜 함수의 근사 함수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g of x를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x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좋은 엑스포넨셜 함수의 근사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테일러 다항식 이런 걸로 함수 근사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프리의 급수는 또 왜 하냐? 네, 사실 프리의 급수도 테일러 다항식, 테일러 급수와 동일한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테일러 다항식으로 유한계항으로 주어진 함수, 만약에 f of x가 주어져 있다면 의 근사 함수, 근사 다항 함수가 되는 거죠. 근사 다항 함수로 사용될 수 있죠. 테일러 다항식이. 근데 여기서 또 테일러 아예 무한급수로 취해버리면 이게 주어진 f of x로 완전히 수렴해서 같은 함수가 되는 이런 식이죠. 그럼 반면 프리의 급수는 뭐냐? 프리의 급수도 테일러 다항식, 테일러 급수와 같은 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의 다항식, 프리의 급수 있고요. 프리의 다항식도 예를 들어 어떤 f of x라는 함수가 하나가 주어져 있다면 요거의 근사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의 다항식을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를 취하면 주어진 f of x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프리의 다항식이라고 쓰지 않고 보통은 교재나 다른 데서는 삼각다항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좀 이따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테일러 다항식에 해당하는 게 나름 프리의 다항식이라는 게 있고, 테일러 급수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름 프리의 급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식이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테일러는 어떤 함수를 다항 함수나 그 다항 함수의 무한 급수로 해서 계속 더해가는 급수로 한 형태이지만, 프리의 다항식은 삼각다항식이고,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프리의 급수는 삼각다항식, 프리의 다항식은 삼각다항식 형태입니다. 예, 요거를 위로 조금 올려보면 이제 상수가 있고, 예를 들어 그 전에 어떤 f of x 라는 함수가 주어졌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지수함수일 수 있고 로그 함수일 수 있고 뭐 어떤 형태의 함수가 하나 주어졌다가 보면 이 f of x를 요런 식으로 근사 함수로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상수항, 그 다음에 코사인 EX, NX까지 있고, 거기에 상수를 앞에 곱해서 1차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in X, sin EX, sin NX까지 상수를 곱해서 1차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항이 코사인 관련된 항이 n개가 있고, 사인 관련된 항이 n개가 있고, 상수항이 1개가 있죠. 그러니까 총 n 플러스 2n 플러스 1개의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눈치 보면 아시겠지만 sin x, sin 2x 서로 1차 독립이거든요. sin 3x, nx 다 1차 독립이고 물론 사인과 코사인은 다 1차 독립이죠. 코사인 x, 2x, nx도 다 요 얘네들끼리 1차 독립이고 상수형은 물론 1차 독립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1차 독립인 2n 플러스 1개의 항으로 tx라는 함수를 구할 수만 있으면 이 t of x를 f of x의 근사함수로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를 좀 이런 서메이션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런 형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상수는 앞으로 빼고요. 뭐 얘를 c0를 2분의 a0라는 상수로 빼면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는 빼고 나머지 코사인과 사인을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는 요게 이제 f of x의 근사함수로 쓰겠다. 예. 이게 이제 삼각 다항식이고요. 네, 나름 이제 푸리에 다항식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삼각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이제 무한대 리미트를 걸어버리면 여기 1부터 n 대신에 무한대로 가게 되면 계속 급수로 더하게 되면 결국 이 원래 주어진 f of x의 수렴을 딱 하게 되고 그대로 이제 동일하게 되죠. 급수가 수렴하게 되고 그 수렴하는 값이 f of x다. 이게 바로 푸리의 급수다. 굉장히 테일러 급수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형태만 좀 다르고 테일러 급수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과 거의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뭐 함수를 근사하는데 테일러 다항식이나 테일러 급수는 충분하지 왜 또 힘들게 막 이 코사인 사인 들어가는 푸리의 급수라는 걸 또 배워야 되냐? 요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테일러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f of x가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개 더함수, 2개 더함수, n개 더함수, 뭐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n번 미분까지 다 가능한 함수여야지 테일러 급수를 구할 수 있고요. 물론 테일러 다항식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반면 푸리의 급수는 주어진 함수 f of x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사실 적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그 충분 조건은 사실 이게 연속함수다. 연속함수이면 적분 가능하거든요. 예,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어도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적분이 가능하면 요 푸리의 다항식, 푸리의 급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보다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나름 어떤 근사다항식, 근사함수 또는 급수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테일러 다항식, 테일러 급수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푸리의 급수 또는 삼각 다항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차이입니다.